이번 회에서는 벽암록의 탄생 배경과 백암록을 깨쳐나가는데 필요한 용어를 살펴볼 예정이다. 불교신문에 실려진 벽암록의 구성 안내를 따라가 보자. 1. 불교신문 속의 벽암록 입장. 공부하는 사람이 벽암록을 처음 대하면 대개 고압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 그 충격은 사실 엄청난 행운을 만났음을 뜻한다. 제대로 충격을 받은 사람은 공부하지 않고는 배겨내질 못한다. 만약 그 길로 선과 담을 쌓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충격을 어설프게 받았기 때문이다. 가나선이라고 하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공부법을 몰라서 그럴 뿐이다. 그리고 대개는 의심하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심을 다른 교학에서는 번뇌로 보는데 그때 의심은 끝없이 흔들리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가나선에서의 의심은 본체에 대한 의심이다. 이 의심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주 대함을 뜻한다. 면벽이라고 할 때의 벽이 화두라면 면이 곧 가나선에서의 의심이다. 그러니 의심만 제대로 된다면 그 어떤 공부보다도 수월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교학을 통한 공부는 나아갈수록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론에 갇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화두 공부는 진행될수록 단순해진다. 그런데 옛 수행자들도 이 공부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역대 고승들은 후학들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려고 무진 노력을 했던 것이다. 바로 엄청난 분량의 선어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 수많은 선어록 가운데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벽암록이며 우리는 이 벽암록을 통해서 이제 선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2. 벽암록이 만들어진 내력. 벽암록은 설두 중현선사에게서 비롯된다. 설두 중현선사는 지문선사의 법을 이어받아 소주 취봉사와 항주 영은사에서 머물다가 만년의 31년간은 명주 설두산 자성사에 주속하였다. 스님의 법호는 바로 이 설두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사는 처음 경덕전 등록에 1700고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100가지를 가려내고 여기에 송고를 더했다. 이를 설두 송고백칙이라고 하며 뒷날 벽암록의 모체가 되었다. 3. 원호 극근선사의 수시 평창차고. 송대의 원호 극근선사는 설두 중현선사의 송고백칙에 다시 수시 차고 평창을 붙여서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도 여러 설명이 있다. 종합해보면 성도의 소각사, 호남의 협산사와 도림사 등에서 지도한 것 같다. 보조국사의 후서에는 협산사의 영천원에 머물면서 수시 평창 차거를 붙였다고 하였다. 원호선사의 지도를 받은 문인들이 뒷날 그 강의록을 모아 벽암록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벽암은 협산의 영천원 방장실 편액이었다. 이 편액을 법문집의 제목으로 쓴 것은 원호선사가 이 방장실에 머물면서 가르침을 편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원호 극근선사는 어려서 출가하여 뒷날 오조 법연선사의 법을 이었다. 불과라는 법호는 생전에 북송의 휘종황제로부터 받았고 원호라는 법호는 입적 후 남송의 고종황제로부터 받은 것이다. 문화에는 항상 천여 명의 수행자가 있었으며 그중 대해 종고스님과 호구소룡스님이 유명하다. 4. 벽암록의 전승. 원호선사가 입적한 후에 그 문인들이나 후학들이 이 벽암록을 그대로 암송하여 마치 자기의 경지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등 벽암록을 악용하여 궤변을 일삼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원호선사의 수제 자격인 대해 종고선사가 근본 종지에 위배된다고 하여 벽암록을 불살라버렸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 원나라의 장명원 거사가 여러 곳에서 비밀리 전해오던 것들을 모아 다시 원호 벽암집으로 간행하였다. 5. 벽암록의 구성. 벽암록은 총 10권으로 된 선어록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경이고 훌륭한 스님들 말씀을 기록한 것이 어록이다. 이 어록 중에서 특히 참선 수행에 지침이 되는 선사들의 가르침을 모은 것이 선어록인데 벽암록은 선어록 중에서 가나선풍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벽암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제목인 고칙이다. 벽암록은 여러 판본으로 전하는데 세밀하게 분석하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각 칙의 이름인데
원래 제목이 없던 것을 편의상 본책에서 뽑은 것이니만큼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컨대 제1칙의 이름이 판본에 따라 달마와 견무성, 달마불식, 무제문 달마 등으로 전하는데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로 수시가 있다. 본칙에 들어가기 전에 행한 일종의 문제제기이면서 인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실 때 수시운으로 시작한다. 그날 법문의 방향을 잡아가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원호 선사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본칙이며 공안백칙이 있다. 공안백칙은 벽암록의 핵심이다.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보여주는 곳이다. 설두 중현선사가 탁월한 안목으로 경덕전 등록의 방대한 분량 중에서 가려 뽑은 100가지가 소개된다. 네 번째 구성요소는 평창으로 본칙과 송에 대한 원호선사의 자세한 설명이다. 원호선사의 해박함이 잘 드러난 곳이다. 다섯 번째 구성요소는 송으로 설두 중현선사가 본칙에 대한 자신의 지견을 바로 보인 곳이다. 여섯 번째 구성요소는 착오로서 원호 극근선사가 벽암록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한두 마디 말을 붙인 것이다. 원호선사의 날카로움이 엿보이는 곳이다. 6. 벽암록 맛보기의 방향. 선어록은 지식 전달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읽는 사람이 직접 동참해야 하며 직접 맛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에서 맛보기라고 하였다. 불교 신문에 연재하는 벽암록 맛보기에서는 설두 중현선사가 뽑은 100개의 본칙과 선사가 직접 지은 개송만을 다룬다 했다. 7. 불교신문 속 벽암록을 나와서 나는 나의 이치를 밝히기를 원하는 이들과 함께 불교신문에 연재된 벽암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다음해부터는 벽암록을 통하여 선지식을 만나고 선지식들의 열정과 노력 속에서 피어난 빛을 통하여 무명 속의 나의 이치를 밝혀 나가게 될 것이다.